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가요,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대책이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같은 경우에 일단 수도권 13만 2천 가구가 추가 공급되고, 강남 한강변에 50층 재건축까지 이제 허용이 된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일단 그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또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자, 이제 공공 재건축으로 이제 추진된다고 했을 때,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제 언급이 없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강남권에서 과연 이 방안 대책을 받아들여서 조합에서 이제 사업 추진을 할 것이냐? 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위치가 좋다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그 고가 주택이 이제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재건축 단지에서는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고요. 일단 사업성이 조금 안 좋거나 위치가 안 좋은 그 재건축 추진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요번 공급 방안 대책에서 나온 그 안을 조금 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발표된 그 보도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2020년 8월 4일 9시에 주택 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확정하고 합동 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 자료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과 이제 훑어보는 시기에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추진 배경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수요, 투기 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간 대출 규제, 세제 강화 굉장히 강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시장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 투자, 갭 투자, 수요 관리는 일부 한계점이 있었고 시장 심리 불안으로 30대가 굉장히 주택을 이번에 많이 샀죠. 그래서 이제 30대 아파트 매수도 급증을 했다. 그러고서 이제 갭 투자 비중을 보니까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전역으로 봤을 때는 56.5%의 주택이 거래되는 주택의 56.5%가 갭투자, 강남 4구는 80%가 갭투자였고 30대 매수 비중이 서울에서는 31.1%, 강남 4구에서는 22.6%입니다. 그래서 강남 4구에서는 일단 4명 중에 1명 정도가 30대였고 갭 투자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7월 10일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 단기 보유,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 구매에 대한 그 부담을 대폭 강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 4만 호.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높은 연 4.6만 호가 공급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실려 있는데요. 일단 공급에 관한 사항은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발표 방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서울 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만 2천 호가 그 플러스 알파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제 신규 공급 13.2만 호하고 플러스 알파고요. 공공 분양 사전 청약 6만 호. 요번에 이제 사전 청약 물량을 굉장히 늘렸죠. 자, 그렇지만 이 6만 호가 그 늘어났다고 해서 큰 총 파이가 뭐 늘어난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요번에 용적률을 확대시켜서 주거 밀집도를 조금 높이면서까지도 이 지금 3기 신도시에다가 추가 물량을 조금 더 공급하겠다고는 하는데 일단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좀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근본 대책을 통해서 향후 수도권 지역에서 총 127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가 77만 호, 그리고 지금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7만 호, 그리고 이제 수도권 내 추진 중인 정비 사업 30만 호, 자, 근본 대책 신규 공급 13.2만 호, 자,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추진 중인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청약으로 나오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주택이 막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공급이 이렇게 된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그 숫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에서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자, 그리고 이제 규모
상으로 봤을 때 정부 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 수단을 점검해서 26만 그러니까 2,000호를 플러스 알파 마련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 권역에 있는 그 필요한 주택을 그 실수요자 대상으로 이제 집중 공급한다. 그래서 이제 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울 권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네, 나왔고요. 그 방법으로는 이제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 단지를 고밀도 그러니까 고밀로 재건축하여 도심 내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핵심 내용을 제가 뭐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가장 관심이 갖는 내용은 바로 이 노후 단지, 오래된 아파트.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추진될 만한 그런 단지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일단은 요번에 눈길이 가는 거는 바로 이 고밀도 재건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재건축 사업이 일단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도 있고 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사업성이 좋은 지역, 특히 강남 상구라든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번에 그 공공 재건축 방식의 사업을 채택할지 안 할지 이제 고심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원이 결성돼서 이제 조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보다는 일단은 그 사업성이 좀 떨어지거나 또는 서울 주요 지역에 그 벗어나는 지역들 있잖아요. 또는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좀 요번에 이제 공공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 결합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좀 혜택도 많을 것 같고 또 이제 사업 추진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 도심권에 있는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분들은 그래요. 지하철 그렇게 들어올 필요도 없고요. 일단은 임대주택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하물며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1대1 재건축.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1대1 재건축, 그, 인허가에서, 안 내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예전에 이제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 정체된 아파트 단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고밀도 재건축 단지, 자, 이번 그 공공 재건축 방식으로 이제 사업할 경우에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울 주요 지역보다는 그 좀 서울 외곽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외곽 쪽에 있는 지역들 또는 이제 수도권에서 조금 사업이 좀 어려운 아파트 단지들 그러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단지들이 추진했을 때 좀 그 사업성도 좀 좋아지고 좀 빨라질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지역들을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제 서울 권역 주택 공급 물량 확대 그래서 이제 2021년도부터 28년도까지 군부대 또는 이전 기간 부지 등을 활용해서 3.3만 호,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해서 기존 그 사업을 좀 고밀도, 그러니까 고밀화 시켜갖고요. 2만 4천 가구를 늘리겠고, 또 이제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그래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 그러면 약 5만 호 정도 늘어날 수 있고 공공 재개발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2만 호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도심 속에 공급을 확대시키겠다. 그래서 노후 공공 임대를 재정비하고 3,000호가 증가하고요. 공실 상가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겠다. 2,000호 정도 늘어나고요. 택지 용도 전환, 그 중공업 지역 순환 정비 촉진 등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중공업 지역은 항상 그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그 다음에 이제 성수동 일대에 중공업 용지에서 일단 순환 정비 방식의 이제 그 정비 사업이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법률안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 정확한 숫자는 얘기는 안 나왔고요. 자, 규모별로 봤을 때는 일단 이전보다는 일단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공공참여형
그 고밀도 재건축, 그다음에 이제 공공 재개발, 그다음에 이제 준공업 용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노려야 되는데, 일단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는 이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위치에 있거나 좀 사업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 자 그런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활성화될 확률이 높고요.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공급이 2만 가구예요. 2만 가구. 근데 2만 가구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2만 호 정도가 일단 그 곳곳에 해제된 지역 중에서 이제 그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잘못된 그 투자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무분별하게 주택을 또 매입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뽑기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뽑기가 아니라 선택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 재건축 해제 지역인데 재개발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미리 투자하시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브리핑 듣다 보면은 또 혹하는 마음에, 또 상대적으로 재개발에 비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단지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또 역선택해서 매입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공공재개발 활성화 된다고 해서 자, 2만 호 서울 곳곳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매입하는 주택이 자, 요 중간중간에 만약에 포함된 주택을 찾다. 뭐를 예측하고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예측하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매입한 주택, 일단은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영원히 노후된 빌라로 이 당분간 존치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빌라 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총괄표인데요. 일단 얘기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태릉이죠. 태릉 CC 골프장. 그래서 서울 노원구 용산 캠프킴. 그래서 서울 용산구 가천 청사 일대 과천이고요.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 지방 조달청, 그래서 서초구에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그다음에 이제 마포구에서는 서부면허시험장,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일대에서는 노후 우체국을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휴부지 공공기관 활용할 수 있는 곳 17곳이 이제 나왔는데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에 대해서도 재개발 사업을 허용하겠다. 자, 그런데 2만 호예요. 2만 호 정도.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약 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방안이 나왔는데, 자, 2만 호가 크면 큰 거고 작으면 작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 브리핑을 저희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재개발이 되지 않는 해제 지역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도심 내 그 군부지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 부지,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도 지금 그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서 이제 LH 여의도 부지, 그 다음에 SH 마곡 미매각 부지, 상암 DMC 미매각 부지, 그리고 이제 천왕 그 미매각 부지 등 뭐 약 한 3,200, 3,600, 3,700가구 정도가 지금 공급할 예정이고, 여기 지금 LH하고 SH 공공기관에서 미매각 부지에 약 4,500호 정도 건설한다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 지역들이. 그래서 이제 공공 그 시설 복합 개발을 보게 되면 우체국, 입지 좋은 곳에 우체국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위치 좋은 곳에 우체국이 꼭 있어요, 보면. 자, 그리고 이제 공공청사 등을 주택가 복합 개발해서 6,500 가구를 공급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택지 위치도가 이렇게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일단 이런 내용들, 일단 그 도심권에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해서 기존 사업을 좀 고밀화하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24,000 가구가 늘어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서울 의료원, 예, 의료원이죠. 기존 사업 확장 고밀화 시켜서 4,200호 예, 지금 늘리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이제 그 정비 사업 공공성 강화, 그래서 7만 호를 이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 공공 참여형이라는 게 단서가 붙었고요. 그리고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고밀도라는 거는 사람이 옹기종기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예전보다는 높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SHLH 공공참여, 그래서 이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 체납으로 환수한다. 이제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 재건축으로 추진 가능하다. 지자체의 그 장이죠. 그래서 지자체장이 고밀도 재건축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추진이 가능하다. 자, 요 단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권한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 참여 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 참여 방식. 그래서 이제 조합 등이 이제 선택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공관리자 방식 고밀 재건축 구조는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공공관리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단 고밀 재건축이 이제 추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관리자는 사업관리를 이제 소유자에게 맡기는데, 일단 이 공공관리자가 하는 일은 그 주택, 그러니까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이제 공급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자, 설계 고급화. 그래서 이제 우수업체도 선정하고 원하는 브랜드를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지금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이제 사업하는 방식인데, 공공 관리 방식으로 갈 거냐, 지분 참여 방식으로 갈 거냐, 자, 그거는 조합에서 예,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건축 단지하고 예, 특히 이제 재건축 단지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재건축이 그동안 좀 사업이 추진하고 싶어도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는 그 부분을 보면 용적률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요.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그래서 도시 정비법을 개정하겠다. 주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준주거 지역의 주거 비율 상한, 그 다음에 이제 공원 설치 의무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원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재건축 시 세대당 2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비율을 상한시켜주겠다. 자, 그리고 이제 대지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이 가능해졌다. 자,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은 일단 그 지원 TF가 이제 운영이 될 거고요. 사업 특성에 따라서 수권, 예, 소위 심의를 통한 기간 단축도 이제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이 이전과는 다르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 이제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공공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으로 환수.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주택 순증, 그래서 이제 분담금 등 고려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시 기부 체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250%, 그러니까 용적률이 250%, 예, 그 다음에 이제 50% 이렇게 해서 총 300%라고 했을 때 그 배분 구조가 일단 조합원 및 일반 분양이 500호였지만 지금 그 일반 분양 2분의 1 늘어나는 용적률에, 그 다음에 기부 찬합 2분의 1, 그래서 이제 그 임대 50호 정도를 이제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용적률이 250%에서 500%로
늘어나고요. 자, 250%는 조합원 및 일반 분양으로 500호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250%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 2분의 1, 250호, 그 다음에 기부 체납 4분의 1, 125호, 그 다음에 이제 기부 체납 임대 부분을 125호로 이렇게 이제 배분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파이가 이전보다는 많이 커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밀 재건축을 통해서 기부 체납받은 주택은 장기 공공임대 50%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50%로 이제 활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건축 사업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일단 늘어나는 아파트는 일단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서 공급이 좀 늘어나고요. 자, 이제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도 좀 늘어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바로 투기 방지인데요.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시장 과열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서 시장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단지 과열, 그러니까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 영향 등이 지속 관철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도심 속에 공급을 늘린다는 거는 일단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제 정부에서도 좀 받아들였고요. 자,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급 방안을 이렇게 냈지만 일단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일단 공공 재건축 사업 또는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될 때에는 앞으로 이전보다도 좀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들 또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이 해제됐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다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로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자, 재개발 지역 2만 호 정도 공급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해제 지역들, 해제 지역이 다시 재개발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완화시켜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재개발이 공공 참여형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무분별하게 여러분들께서 재건축이 추진될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추진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 빌라들을 매매할 수 있어요.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들을.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이 정말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이라는 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께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지역에다가 자금을 투입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분들 도박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아파트 단지를 보면 용적률은 괜찮고 위치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사업이 조금 어려운 단지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공공 재건축 사업 방식을 통해서 결합이 된다 그러면 사업 추진도 좀 원활할 것 같고, 또 도심 속에 이제 공급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공급에 관한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뭐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대 아파트 자체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난다. 자, 그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강남 상구 쪽보다는 일단 이 강남 상구나 또는 마영성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또는 수도권 지역에 이런 재건축이 좀 추진될 만한 단지들, 자, 그런 단지들이 이제 각광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방금 여기 아래 경고 메시지가 있잖아요. 투기 방지. 그래서 모니터링을 항시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다거나 또는 주변에 인근 단지에 또 영향을 주게 되면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좀 내 집 마련하시거나 또는 주택을 조금 더 늘리고, 주택을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또는 개발 가치가 있는 단지로 좀 움직여 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일단 내용은 다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는 그래도 여러분들 뉴스로 보는 것보다도 원문을 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